안녕하세요. 검색의 달인이 되자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번의 그 강의를 통해서 많은 연산자를 배웠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검색 연산자를 배웠고요. 오늘도 새로운 검색 연산자를 배울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검색 연산자를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가깝게는 더하기 빼기, 뭐 지난번에는 별표, 따옴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셔야 합니다. 뭐냐 하면 이게 내가 어느 때 이런 거를 써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좀 간단한 좀 저의 생각을 좀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타이틀이라는 뭐 또는 all in title이라고 하는데 그 검색 연산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금 뭐 이게 이론으로 정립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이런 거다라고 얘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느냐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주어진 어떠한 과제, 뭐 보고서를 써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PPT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또는 뭐 어떤 그 정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거나 그런 어떤 과제 또는 과업이 주어졌을 때 과연 이 과제 또는 과업, 그냥 쉽게 얘기해서 보고서를 쓴다면 이거를 제대로 쓰려면 도대체 정보를 뭐 아주 쉽게 웹페이지를 얼마나 찾아야 되지? 또는 뭐 다른 논문들 또는 다른 기타 문헌들을 얼마나 찾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색을 할 때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죠. 근데 한 번은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정보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과제를 또는 이 과업을 해결하는데 필요로 하는 정보량이 얼마가 있어야 될까? 제가 좀 상상을 좀 해볼게요. 가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어, 뭐 일반적으로 교수님이라고 합시다. 교수님이 또는 뭐 위에 상사가 이번에 뭐 어떤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또는 뭐 제품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번 좀 써봐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 보고서의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뭐 교수님이 5장 정도, 뭐 보통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만들어지니까 서론 뭐 반 페이지에서 한 장, 뭐 결론도 좀 반 페이지에서 한 장 정도 있어야 되고, 뭐 몇 가지 좀 추가적인 내용도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 내용은 본론 또는 이제 본문에 해당하죠. 실제 내용은 뭐 한 3페이지, 많으면 4페이지, 뭐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페이지를 양을 채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가정을 해 보면, 이 과업 또는 이 과제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대략 얼마가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완벽하게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개괄적인 어떤 그런 뭐 수준이 좀 깊지 않은 거라면 말 그대로 정말 소수의 문헌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내가 뭐 전문가 또는 뭐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야 돼. 어떤 연구라든가 굉장히 이제 그 심화된 내용을 다루는 거니까 내용을 많이 추가를 해야 돼. 그리고 좀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야 돼. 이제 얘기는 지금 좀 요점을 잡아보면 사실
어떤 내가 해결해야 될 또는 뭐 갖고 있는 정보 과제 과업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량이 사실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냥 쉽게 한 세 페이지에 뭐 한 정보 한 페이지 또 한 문헌으로부터 뭐 한 도서로부터 뭐 반 페이지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세 장이면 6개 정도가 필요한 거죠. 반이니까 절반. 예, 6개 정도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어떤 과제는 하나, 두 개면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과제는 뭐 30개 또는 뭐 정말 그 어, 양이 많고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 300개 갖고도 안 되죠. 예, 여기 이제 제가 가끔 이제 박사 논문, 석사 논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제 학부나 대학생들이 쓰는 과제는 보고서는 뭐 네다섯 개면 보통 충분할 겁니다. 근데 이제 석사 논문 학위를 받는 거죠. 석사 학위를 받는 그런 논문들은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뭐 분야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한 30개에서 40개 또는 뭐 분야마다 뭐 조금 적은 분야는 10개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박사 논문도 마찬가지로 인용 갖다 참고해서 쓰는 그런 어떤 다른 자료들이 뭐 많게는 정말 뭐 한 300개까지 가는 것도 봤어요. 이제 적게는 보통 한 30개에서 50개 뭐 이 정도 되는데 많게는 300개. 제가 그 참고문헌 보다가 완전히 예, 던져버렸죠.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참고문헌이.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필요한 걸 찾아야 되는데 참고문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이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많겠죠. 그런 것처럼 필요로 하는 정보량은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4개인데 검색을 40개 찾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4개니까 한 10개 정도만 찾아서 그 중에 추려내면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내가 찾아야 되는 게 300개인데 딱 3개 찾는 방식으로 검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3개 찾아서 나머지 뭐 290개는 어떻게 찾으려고.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 과제 결과물에서 아마 이 정도 되면 충분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하다 보면 어떤 그런 감이 생길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검색이 과연 그에 맞는 검색 방법인지.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6가지 하여튼 뭐 몇 가지가 그에 맞게끔 검색을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거죠. 4개니까 4개만 아주 정확히 찾자. 또는 뭐 한두 개면 돼요. 정확한 거 한두 개면 돼요. 그러면 그 정확한 거 한두 개만 찾자. 또는 이제 반대로 훨씬 더 많아야 돼. 한 20개 가까이 돼야 돼. 자, 이랬을 때 내가 던진 검색 결과에 따라서 그거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 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반대로 어떤 주제가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 주제는 너무 흔한 거예요. 우리 지구온난화 같이 너무 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흔한 주제는 검색이 많이 되거든요. 웹사이트에 보면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주제다. 그러면 그건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검색을 하면은 던지면 검색식을 던지거나 지리를 던지면 수백이 아니지. 기본적으로 수백만, 수천만, 억 단위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수백만 건의 웹페이지, 웹문서를 볼 이유는 없죠, 사실. 이게 내가 지금 필요로 한 게 두세 개인데 뭘 수백만까지 가야 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검색 결과가 상당히 많네.
이 주제가 굉장히 이 검색 엔진에서는 많이 검색이 되네 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죠. 내가 갖고 있는 과제에서는 4개만 필요한데 그 주제 자체가 내가 쓰고 있는 검색 엔진에서 굉장히 많은 결과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좁혀 나가고 줄여 나가야 되죠. 연산자는 그런데 검색 연산자는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좀 더 좁혀 나가고 줄여 나가는. 그래서 내가 가장 정확한 애들을 좀 찾아야겠다. 이제 따옴표 같은 걸 그럴 때 쓴다는 얘기고요. 필요 없는 것들이 잔뜩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완전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나한테 필요하긴 한데 보통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페이지가 이 문헌이 이 웹사이트가 나한테 적합하긴 한데 약간 부분 적합한 거죠. 그럼 걔들을 좀 빼서 보다 적합한 애들을 찾아야 되겠다. 마이너스 같은 걸 적절하게 써야 되고요. 플러스 같은 걸 적절하게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생각들을 검색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뭐, 그렇진 않죠. 그냥 검색어 때려넣고, 나왔네. 뭐, 첫 페이지에 있는 거 이것만 쓰면 되지. 이런 식으로 보통 가장 흔한 형태의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검색 연산자들이 있고, 그것들의 어떤 용도라든가 기능 같은 걸 생각해 보고, 한 번 더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러니까 검색해서 적합한, 뭐 아주 적합한,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 애들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고,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실제로 검색 엔진하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던져봤더니, 너무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찾으려고 해야 되고, 너무 안 나오더라.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게 30건인데, 딱 보니까 3개밖에 나한테 적합하지 않아. 또는 나한테 필요한 게 3개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검색 엔진들을, 검색 연산자를 좀 잘 여러분이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보면은,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어떤 정보 과제가 있습니다. 정보 과제가 있는데, 얘가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어떤 정보량이 있다라는 거죠. 정보량. 예. 이 정보량은 다른 뜻으로도 사용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필요한 적합한 문헌 수 또는 페이지 수, 다 각각 다르게 될 거예요. 얘는 저 과제의 과업에 따라서 아주 적은 애부터 뭐 중간 또는 아주 큰 애까지 있을 겁니다. 별로 크진 않지만, 예. 단순히 한두 개에서, 보통 이게 이제 3, 4개, 5개 또는 이 정도고, 여기까지 30개 또는 뭐 엄청나게 많은 300개짜리도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이 과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어떤 주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검색 엔진이, 예, 저 결과를 보여주는 게 똑같이 아주 조금, 아주 많이는 아니네. 아주 많이, 더 쳐야 되겠다. 아주 많이, 예,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아주 많은 거예요. 자, 그렇게 있을 때 그런 거죠.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예, 뭐, 요 정도인데, 검색이 요만큼 된다. 그러면, 요 이제 한두 개죠. 더 늘려야 되는 거고요. 검색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좀 부합하게 딱 3, 4개만 찾으란 뜻은 아니고요. 좀 더 줄여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또는 정확한 문헌을 끄집어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이 검색 연산자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예. 오늘의 검색 연산자를 좀 배워보도록 하죠. 오늘의 검색 연산자는 예.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뭐, in title, 예. 그러니까 이제 in하고 title이 붙은 거고요. all in title이야. 그러니까 in하고 title이 붙은 거고요. 여기는
세 그룹, 뭐, 세 개 요소, all in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타이틀 안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그 검색 연산자인데, 타이틀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쓰일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타이틀 안에 다음에 어떤 키워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한번 실습을 좀 해봅시다. 뭐 사실 화면에서 직접 보여주는 게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예. 자, 보시면 당연히 in title이라는 연산자를 써야 되고요. 우리 늘 봐왔듯이 저 콜론 다음에 바로 붙여서 갤럭시, 갤럭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문법은 약속을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타이틀 안에 갤럭시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 타이틀이 뭐냐? 보통 우리가 서명, 책에서는 서명이라고 부르고요. 웹페이지 이런 데서는 뭐 표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냥 타이틀이라고도 하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쉽게 설명하면 웹페이지 표제 제목도 좋네요. 제목에 갤럭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웹페이지가 제목이 있었습니까? 예, 제목이 있습니다. 보통 제목이 어디에 표시되냐 하면 지금은 여기 안 보이는데 웹페이지에 보면 여기 위에 뭐가 있냐면 탭이 있어요. 탭. 그러니까 이제 그 브라우징 우리가 웹 서핑을 하거나 브라우징 할 때 그 탭에 보면은 그 탭에 그 글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제목이라고 해요. 보통 그 웹문서의 제목인 거죠. 예, 기술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 작성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지워보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타이틀 안에 갤럭시가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얘가 타이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타이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타이틀을 여기로. 그래서 보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여기도 갤럭시라고 들어와 있고요. 여기도 들어와 있고요. 야, 지금까지 그 검색한 것 중에 이렇게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막 틀리고 그랬었는데 완벽하게 예. 뭐 밑에 내려가도 거의 틀리지 않아요. 이러다 틀리면 안 되는데 자 여기도 갤럭시 여기도 갤럭시 예 갤럭시 이런 식으로 즉 그 문서 웹문서 중에 타이틀 안에 저 단어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검색을 하게 될까요? 타이틀이 뭐길래? 사실 이전까지 배운 검색 연산자들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배우는 검색 연산자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느냐? 좀 활용도가 떨어져요. 어쨌거나 그런 측면을 좀 보시면서 타이틀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도서에서의 제목 또는 서명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 검색할 때. 보통 타이틀은 그 내용, 도서라면 책의 내용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이제 가장 잘 표현하는, 그걸 보통 도서명 또는 서명으로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서명을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제일 어렵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책의 내용을 잘 대표를 해야 되거든요. 뭐 저같이 이제 연구 논문을 많이 쓰는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논문을 하나 뭐 20쪽짜리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문구가 뭘까? 그거를 논문의 제목으로 써줘야 되거든요. 뭘까? 예. 이제 고심 끝에 정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완벽하게 잘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본다면 검색 측면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과 여기 그 서명이나 표제, 제목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 단어가 있다면 사실은 이렇게 어떤 제목이나 표제, 도서, 그러니까 서명에 나타난 그런 제목들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에 그런 내용, 중요한 내용을 여기로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검색, 인타이틀이라는 검색할 때는 이 검색 연산자를 쓸 때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제목에 좀 나오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내가 검색하는데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요? 어떤 단어는 이게 이제 뭐 300쪽짜리 책이라고 쳐봐요. 300쪽짜리 도서인데 여러 장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찾는 단어가 어디 중간에 구석에 한 페이지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면 이 케이스와 내가 찾고 있는 게 서명 또는 어떤 제목에 나와 있어. 그 단어가. 이 두 개의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그림이 조금 애매해서 어떤 애는 여기 제목에 나와 있고요. 조금 어떤 애는 이렇게 단어가 제목, 내가 찾는 단어가 제목에 나와 있고 어떤 애는 여기 어디 구석쯤에 한 번 딱 나왔어요. 자,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 그 찾는 뭐가 더 여러분이 찾는 거에 적합하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제목이 더 잘 대표하고 그 내용을 안에 300페이지의 내용을 더 잘 대표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한 단어보다는 뭐 300페이지에 대한 책의 그 내용이 서명이나 표제나 제목으로 잘 대표돼서 압축돼서 표현되어 있으니까 아무렴 이 제목에 나온 내용이 이 책에 잘 나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나온 것보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인타이틀이라는 검색을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인타이틀까지는 여러분이 저는 많이 사용 안 할 거라고 봐요. 뭐 제가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결정적일 때는 이걸 또 찾아서 써야 돼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페이지 안에 한두 번 나오는 이런 케이스는 되게 흔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적겠지만 지금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한번 좀 찾아볼까요? 지금은 이 정도 그 검색 결과가 됐는데 그냥 갤럭시를 한번 구글에다 입력을 해볼게요. 카피하기가 좀 카피하기가 아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 정도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이가 아이고 들어가네. 여기서 시작했네요. 자 차이가 꽤 나죠. 자, 차이가 거의 뭐 대략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에 있을 때 찾는 그 제목이 좀 더 잘 대표하기 때문에 그럴 때 찾는 방법 인타이틀. 요게 조금 이제 늘 그랬듯이 좀 주의를 해야 돼요. 보통 치다 보면 이렇게 치게 될 겁니다. 아, 나는 그 갤럭시 기능까지 타이틀에 넣고 싶어. 그런데 우리 늘 주의하라고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고요. 이 스페이스로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를 좀 뭐 해석을 해보면 요까지는 하나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얘를 또 별개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검색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얘를 앞에다 넣고 한 칸을 띄게요. 이런 검색.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갤럭시 기능으로 검색을 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인타이틀을 여기다가 넣기 때문에 지금은 갤럭시만
인타이틀인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어디 나와도 상관없는 보통 평범한 검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 수문 이런 걸 넣어도 똑같이 지금 상태에서의 그 검색식은 갤럭시만 인타이틀이고요. 얘들은 뭐 타이틀에 나와도 되고 본문에 아니 딴 데 나와도 되고 그 페이지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논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조금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사실 얘들이 다 어디에 나오게 하고 싶어요? 제목에 나오게 하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좀 다르게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쓰는 게 올인 타이틀입니다. 타이핑 하는 게 귀찮으니까 카피 페이스트를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내야 되겠죠. 그리고 한 칸은 띄워줘야 되고요. 아이고, 역시나. 자, 올인 타이틀 하면은 이건 무슨 내용이냐? 무슨 내용이냐는 검색해보고 보면 되죠. 자, 우리 좀 한번 체크해봐요. 그러니까 타이틀 안에 모든 또는 모든 키워드가 검색어가 타이틀 안에 출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한 칸을 띄워도 돼요. 그래서 보면 이런 거죠. 갤럭시 숨은 기능 이게 잘 맞아야 되는데 좀 늘 저를 놀라게 해서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많은 예시가 있는데 들여다보면 갤럭시 숨은 기능 이렇게 해서 제목에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모든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인타이틀은 바로 붙어져 있는 인접한 검색어만 타이틀에 나오는 거고요. 올인 타이틀은 검색어로 넣은 그때는 이제 이렇게 그 빈칸 또는 스페이스로 떨어져도 모두 나오게끔 합니다. 요런 패턴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 머시기, 올인 머시기를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여기서는 그게 타이틀입니다. 문서의 제목에 이런 단어가 나왔으면 좋겠어. 문서의 제목에 이런 단어 모두가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그 검색 연산자를 지금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타이틀에서는 반드시 여기를 붙였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간단히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전반부는 사실 우리가 그 정보과제를 수행하거나 해결할 때 필요로 하는 내가 그 과업을 해결하는데 필요로 하는 정보량과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검색 엔진 또는 전체 전 세계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사용하는 검색 엔진이 그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주제를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좀 비교하면서 적절하게 그 양들을 좀 조절하는 내가 잘 조절해서 필요로 하는 또는 보다 적합하게 그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후반부는 인타이틀, 올인타이틀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제목에 있는 거를 찾는 거고 제목에서 찾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목에 단어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그 내용, 그 컨텐츠, 그 문서의 컨텐츠, 웹페이지의 컨텐츠를 잘 표현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 또 제목에 있는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다만 이 인타이틀, 올인타이틀을 쓸 때 어떤 주의사항으로 인타이틀은 반드시 붙였어야 되고 한 단어만 인타이틀로 쓸 수 있다면 올인타이틀은 모든 검색어를 제목에 출연한 또는 제목에 나타난 그런 페이지, 그런 웹문서들을 찾을 때 사용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